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10%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누차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다중바닥을 만들었다. 즉 쌍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등을 한 이유를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자, 실적치를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요. 2분기 실적, 그쵸? 이번에 나온 실적 말고 오늘 새벽에 나온 실적 말고요. 2분기 실적치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하이닉스의 실적이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야 하이닉스가 움직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죠. 그리고 매출 규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이 퀄을 받은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이 고사양에 들어가는 그 HBM에 대한 부분까지 하이닉스가 사실상 마이크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이닉스가 마트라면요, 마이크론은 진짜 이 거짓말 안 하고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이 움직임을 보면서 움직인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죄라면 죄니까 뭐 유일하게 한국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성장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AI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시장까지 다 포함한 그 몇 안 되는 그 종목군들 중에 하나, 즉 한국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7월 11일부터 하락해 있는 폭을 보잖아요. 그럼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 자, 마이크론의 실적을 딱 중요한 내용만 탁탁탁 짚어갖고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 기준에서 77억 5천만 달러, 전년 동기에 나왔었던 실적이 40억 1천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억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 자, 이 정도의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하이닉스에 비하면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하이닉스는 이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나왔느냐?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4,800억을 매수했어요. 기관도 85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하이닉스의 이 기관 순 매수량을 보면 4,600억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시세가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선택이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6년, 27년, 그쵸? 기본적으로 내년 거 있죠? 25년에 대한 HBM은 그냥 다 완판이에요. 재고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명절 연휴 기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기사 나왔잖아요. 그쵸? 리포트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막 빼고 하이닉스도 막 빼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요때입니다. 9월 19일 날. 그쵸? 10%, 이 장중에 11% 빠진 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 바닥은 바닥인데 확인하고 매수하자. 지금이 그 확인하는 단계에 와 있고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구간을 봤을 때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자,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회복,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14% 상승, 그쵸? 시간에서 14% 상승을 했고 본장까지 포함하면 17%, 18%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그 파월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건 스탠리에서 GM 포드, 이 모건 스탠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똥물을 튀기고 다닙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숫자 자체는 절대 맞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다. 왜? HBM으로 인해서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과거에 있었던 재고 부담을 예로 들면서 뭐 레거시 반도체 때문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겨울이 온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저기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 리포트들 싹 다 무시를 하시고요. 지금 바닥을 다 확인하는 상황이 나왔고 이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 있죠. 한미반도체, 그쵸? 그리고 테크윙, 그쵸? 마지막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거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7% 상승해서 끝났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오늘 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확실하게 나왔다. 자, 지금 역배열 구간에 있죠. 역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역배열 구간에 있어요. 이쪽 구간에서 62평에 대한 저항을 받을 거고요. 그 저항받는 구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매수 타점을 공략을 해야 되고, 그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하나하나씩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바이오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저는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고 있고요. 왜? 이제 확인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부터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자꾸 이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이 보유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 내가 바닥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했을 때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보유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수익의 폭은 월등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종목군을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 쭉 보시면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군들 쭉 보시면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군들 제가 실제로 매매한 내용을 보면 모두 다 같은 타점을 공략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보시면, 자, 제가 실제 매매를 한 그 화면인데요. 이게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별로만 공략을 하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상승하는 구간별로,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매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 뭐 VT나 이런 종목군들, 9월 초죠. VT나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계속해서 4일 연속으로 계속 매매를 하죠. 그런 결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6%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고 가격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상승하는 구간별로마다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예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상을 하게 됐을 땐 내가 틀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매매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세요. 대봉 LS나 이런 종목군들도 그렇고 FN 가이드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보세요. 한국 콜마,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주들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